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의 최초 설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고요. 네, 오늘은 구글 TV의 설정 메뉴 중에 주요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는 이 화면이 구글 TV의 최초 설치하고 난 홈 화면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계정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 바로 밑에 설정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설정은 커다랗게 8개의 카테고리입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계정 및 로그인, 개인정보 보호, 화면 및 소리, 맵, 시스템, 리모컨 및 액세서리, 그리고 고객센터, 이렇게 총 8개의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보시면 와이파이를 잡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5G 와이파이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G 와이파이는 5GHz의 와이파이, 즉 기가 와이파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밑에 계정 및 로그인을 볼까요? 보시면 계정이 지금 관자 이메일이 딱 떠 있네요. 그리고 다른 계정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메일 계정 내지는 그 구글 계정이 다른 계정이 있으시면 추가를 해서 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메일 계정 자체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세이프 서치 필터라든가 불쾌감을 주는 언어 차단,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엔 유해한 컨텐츠를 이제 차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앱 전용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앱 전용 모드는 그 네트워크와 차단이 된 순전히 이 크롬캐스트 내부에 깔려 있는 딱 앱만을 사용하는 그 모드가 바로 이 앱 전용 모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앱 전용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화면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원래 구글 TV는 되게 화려하죠.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영화, 내지는 당신이 지난번에 보다만 영화, 아니면은 현재 라이브가 되고 있는 영화, 등등등, 저렇게 되게 메뉴들이 많은데, 이 앱 전용 모드를 딱 켜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로 설치된 앱만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까 보신 홈의 화면은 딱 이랬잖아요. 그런데 앱 전용 모드를 켜게 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위에 무슨 검색이니, 아니면은 앱이니, 라이브러리니, 이런 앱도 다 없어지고요. 그냥 딱 설치된 앱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번잡스러운 거 싫어하시고 그냥 딱 내가 설치한 앱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기타 다른 추천 기능 같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좀 난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위치가 나오는데요. 아니, 안드로이드 TV 내지는 구글 TV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왜 위치가 필요하지? 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동영상 보고 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기능이죠. 하지만 제가 지지난 시간이죠, 말씀드렸었죠. 이 구글 TV가 향후에는 단순히 그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그런 미디어 기기를 더 뛰어넘어서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전체 홈 오토메이션의 중심 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심 기기로서 하는 역할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뭐가 있죠? 날씨, 헤이 구글, 내일 날씨 보여줘, 이렇게 될 경우엔 그 날씨가 서울의 날씨가 다르고 제주도의 날씨가 다르고 뉴욕의 날씨가 다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물어보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주변 상황, 주변 교통 상황 좀 알려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를 알아야지 교통 상황을 알려주던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좀 알려줘 이러는데 뭐 미국에도 뉴스가 있고 저쪽 아프리카에도 뉴스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저의 위치에 가장 적합한 뉴스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위치의 파악이 필수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위치 정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안 및 제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없는 출처의 경우에 앱을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드로딩 방식의 앱 설치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3의 통로를 통해서 APK 파일을 구해서 뭐 USB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 구글 TV에다 설치하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고 하니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그 보안 필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앱이 안전한 앱인가를 사전에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한 앱들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3의 경로를 통해서 APK 파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APK 파일이 뭔가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멜웨어 내지는 뭐 랜섬웨어 같은 것들인지 아닌지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크롬캐스트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겠죠. 특히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 보안 및 제한에서 사이드로딩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화면 및 소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HDMI CEC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HDMI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 넓적하고 구욱달한 그런 그 연결선 있잖아요. 그게 그 하이 데피니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고화질 대용량의 어떤 영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HDMI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CEC는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써 있네요. HDMI CEC를 사용하면 단일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이 CEC가 사용 설정된 다른 기기들을 제어하고 사용 중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거 여러분들 혹시 삼성 TV나 LG TV 내지는 사운드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선가 좀 보신 그 기억이 나실 텐데 혹시 심플링크라든가 애니넷 플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집에서 LG TV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그 홈시어터를 쓰고 있는데요. 요것을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연동을 해 놓으면 TV 리모컨을 가지고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홈시어터를 켜거나 끌 수 있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또 외부 입력도 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HDMI CEC 기능은 하나의 국제 규격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기능을 다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딱 전원 켜고 끄기 그리고 볼륨 그리고 외부 입력 정도만 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화면 설정에서는 게임 모드 허용이 있는 건데요. 이 게임 모드가 그거잖아요. 그 레이턴시를 최대로 낮추고 대신 그걸 위해서 그 하드웨어의 성능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냥 일반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을 할 적에는
약간의 시간차, 우리가 보통 레이턴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도 뭐 커다랗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눈에는 이제 잔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뭐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아니라면 크게 거슬리지가 않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그 시간차 때문에 게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뇌가 인식을 해서 손가락에서 신호를 보낸 그 순간에 바로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레이턴시를 줄이는 대신 하드웨어를 되게 가속을 시키고 뭔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임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고급 소리 설정을 보면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어떠한 소리에 관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세요. 돌비 디지털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돌비 애트머스 인 돌비 디지털 플러스라든가 AAC라든가 돌비 디지털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기, 뭐 그 TV가 되었던 아니면 뭐 홈시어터가 되었던 사운드바가 되었던 이런 데에서 구현이 가능하면 이것을 지원되는 형식이라는 데 이제 뜨게 되겠죠. 자, 다음에 앱에는요, 지금 설치된 모든 앱을 봅시다. 그러면은 꼴랑 4개만 설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자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앱은 꼴랑 3개인데, 하지만 그게 아니죠. 바로 밑에 시스템 앱 보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많은 앱들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게 다 뭔데? 이게 지금 구글 TV를 사용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야? 물론 일부는 그런 앱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 구글 TV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라기보다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되는 앱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글 TV는 앞으로 이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이 되면서 구글 네스트 오디오를 대체하는 홈 오토메이션의 중심 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이러한 필요한 앱들을 미리미리 설치를 해 놓는 것이죠. 무섭죠? 자, 다음에 시스템으로 가볼까요? 정보를 보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확인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최신 상태라고 합니다. 모델은 크롬캐스트라고 쓰여 있고요. 안드로이드 TV OS 버전은 10이고요. 안드로이드 TV OS 빌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안드로이드 TV OS 빌드, 여기에서요, 선택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누르면 개발자가 됩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문서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개발자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없던 메뉴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거죠. 개발자 옵션이라는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저장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부 저장 용량이 총 4.4GB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방금 전에 딱 최초 설치를 끝냈는데 그럼 얼마나 쓰고 있나를 보니까 디폴트 앱이 720메가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아까 전에 봤잖아요. 제가 실제로 설치한 앱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유튜브 뮤직과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이제 디폴트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요것만 설치가 되면 사실은 용량이 얼마 안 될 텐데, 그 밖에 이제 다른 앱들이 쫙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앱들이 총 720메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뭐 캐시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사용 가능한 용량이 2.8GB밖에 안 된대요. 이거 이상하죠. 왜? 총 4.4기가인데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그 범위는 23메가에 720메가니까 요 용량을 빼고 나면 원래 계산대로라면 약 3.6기가 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8기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나머지 한 800메가 정도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게 바로 시스템 OS가 차지하는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크롬캐스트 내의 그 스토리지는 2.8GB 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하죠. 왜? 사실 요즘은 고화질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4기가 정도 되는 것들도 꽤 많은데,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뭐 영화 한 편 제대로 다운 받겠습니까? 이거 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메모리 값도 많이 싸져가지고 그 기본 용량을 4.4기가가 아니라 뭐 44기가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뭐 44기가는 너무 크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뭐 16기가나 아니면 32기가 정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왜 4.4기가 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그냥 4.4기가 레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도 구글의 플랫폼에 대한 야심찬 어떤 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화 시키고자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은 웬만한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1기가 넘는 뭐 이런 용량들 되게 많잖아요. 또 이 컨텐츠 파일들도 상당히 그 고용량들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크롬캐스트의 저장 용량을 얼마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장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결국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장하지 않으면 결국 다 클라우드에 넣어놓던가, 아니면 서버와 직접 연동을 해서 스트리밍으로 이용을 하든가 의 선택지만을 주고 싶은 그런 구글의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글에는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인 구글 스테이디아가 있죠. 아직 크롬캐스트와 연동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 크롬캐스트와 스테이디아가 조만간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플레이 무비의 경우에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저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을 시키고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리고 그 재량권을 소비자가 가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이 여기에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내부 저장 용량에서 구글의 향후 플랫폼 전략, 즉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이 좀 보인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모컨 및 액세서리 버튼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리모컨 또는 액세서리 페어링인 건데요. 요거는 블루투스의 연결 화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크롬캐스트 리모트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위로 여기 리모컨 또는 액세서리 페어링은 블루투스의 페어링을 말하는 것이고, 리모컨 버튼 설정은 요거는
그 IR 리모컨 기능을 이용한, 즉 적외선 리모컨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던 TV나 아니면 사운드바나 뭐 홈시어터나 기타 다른 기기들을 이제 크롬캐스트 리모컨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등록하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한번 페어링을 해볼까요? 지금은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액세서리 검색을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검색이 안 될 겁니다. 왜? 그 페어링 대상이 되는 그 기기가 아직 페어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 자,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니까 갤럭시 버즈가 뭐 리스트에 나오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페어링 중, 페어링 연결되었음 하고 딱 리스트에 액세서리 갤럭시 버즈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가지고 계신 다른 여러 기기들을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만약에 기존의 TV가 스마트 TV가 아니어서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 라고 할 적에 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를 통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이 크롬캐스트 화면 내에서는, 즉 구글 TV 화면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블루투스와 연동이 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아래 리모컨 버튼 설정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 기기 추가. 이 화면은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크롬캐스트 초기 설정 화면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기를 추가라고 하면 TV냐, 사운드바냐, AV 수신기, 뭐 홈시어터 뭐 이런 거냐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V를 눌렀을 때 어떤 브랜드의 TV를 사용하고 있느냐? 근데 신기하죠. 왜 이 수많은 TV 가운데 삼성과 LG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왜냐? 지금 이 버전이 한국어 버전인 거잖아요. 그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알아서 지금 얘는 한국 TV, 한국 브랜드의 TV를 쓸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인 삼성이나 LG,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이 쓰는 소니 정도의 TV 리스트를 먼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계도 있어요. 이 리스트에 없는 TV는 어쩌나요? 즉 그런 뭐 중소기업이 만든 그런 TV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프로젝터인데 유명하지 않은 프로젝터, 이 경우에는 이 리모컨 버튼을 설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즉 구글이 제시한 리스트 안에 있는 업체의 기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센터가 있고요. 그럼 뭐 의견 보내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서비스가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견 보내기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야속하네요. 여기까지가 구글 TV의 메뉴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사용을 해보고 과연 우리나라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라는 기기 및 서비스가 정식 출시가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했다, 아니면 뭐 딱히 뭐 나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뭐 성실하게 준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누구냐 너? 앉아.